아닌 것 같지만 행정부의 모든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뉴스를 보는 것이 재미있고 내일의 뉴스가 기다려지고 잠도 잘 옵니다. 최악의 상태로 설마를 실천했던 윤석열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다가 행정부에 내 편 하나 없는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지켜보니 3년 전에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이들이 후회하고 국민들은 국정 효능감에 빠져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지경입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은 급속히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임기가 줄어드는 걸 안타까워하고 이재명을 더 부려먹을 방법을 찾자고 벌써부터 말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난 대한민국의 대체적인 국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에서 개헌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개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제가 아니라 일본과 같은 정치 가문이 존재해서 지역구가 세습되고 정치인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의원 내각제. 어떻게 포장해도 그런 개헌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될 자신은 없지만 권력을 나누면서 사리사욕 채우는 것에 자신 있는 사람들. 이런 속셈을 우리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분명한 부작용이 보임에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 3법 등으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양방향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답변하는 모습만 보게 되니 보는 국민은 엄청 답답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양방향 카메라로 기자들과 문답하는 모습, 외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아온 모습이고 하루걸러 뉴스에 나오는 백악관의 질의응답 모습도 양방향 모습입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할 때 양방향을 카메라로 잡고 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 국민들은 뭐가 문제인지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기자들과 언론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질문하는 모습이 국민에 알려지면 자유롭게 질문을 못하게 되어 대통령실 조치는 언론 탄압이라 말합니다. 언론 탄압이라 말하는 기자들의 수준은 이미 기자로서 자격을 논할 수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똥 싸지르는 댓글러들처럼 계속 똥 싸지를 수 있게 얼굴을 숨겨달라 말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이낙연에 의해서 좌절되었던 언론개혁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과 정권, 언론과 수사기관, 언론과 정당이 야합하는 걸 막을 수 있고 권력이 큰 곳을 대변하는 언론을 사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을 해체하는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3개월 이내에 입법을 공언하고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권 초기에 못하면 개혁 입법은 후퇴하고 21대처럼 내용이 변질되기 쉽상입니다. 석방될 수 없어야 정상인 윤석열이 석방되도록 헛소리 삑삑해대면서 항고를 포기하고 서둘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검찰. 검찰은 존재 가치 자체가 없음을 이전부터 이미 증명했습니다. 검사가 136명이 달려들었던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건. 수행원의 단순한 부주의라 볼 수 있는 5만 원 정도의 금액에 압수수색이 136회에 달하고 수사기간이 2년에 달하며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이 100단위가 넘어서는 사건. 그 정도의 사건의 약식 명령도 아니고 그렇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사용했던 수십억의 세금 낭비. 그렇게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정작 수사해야 할 사건들은 수사도 기소도 안 하거나 뒷거래로 형량을 거래해왔던 검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권과 전관들과 야합하여 헌법에도 없는 검사동일체를 부르짖으며 법과 지위를 이용해 범죄 집단이 된 검찰. 검사는 사법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검찰이 왜 사라져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장악력을 상실한 조이대 대법원은 어떤가요? 모든 법관은 법과 양심과 공정을 들먹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인맥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건을 보는 법관들은 어떤가요? 이화영 씨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김성태라는 특정 증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에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대북송금으로 반드시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판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대북송금에서 이화영 유죄. 거기에 추가된 문장 하나가 목적이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것 같다. 검찰이 그 판결문의 문장 하나로
이재명을 대북송금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판사들이 어떤 짓을 했을까요? 김성태는 본래 조폭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사람이고 기업가가 되어서는 주가 조작을 일삼아 처벌까지 받았던 사람이지만 김성태의 과거를 세탁해주는 수고를 판사들은 마다하지 않았고 판결문을 통해서 건실한 사업가로 김성태를 포장해주면서 김성태의 증언은 믿을만하다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김성태의 증언을 뒤집어버린 국정원의 문서. 김성태의 대북송금은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의 공식 문서를 김성태의 증언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해버렸으며 재판 초기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김성태의 진술. 진술 번복은 신뢰를 저해하는 것임에도 이유불문 김성태 증언은 믿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검찰의 형량거래를 판사들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보라고 하는 것만 일부러 봤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검찰과 판사들이 일탈하여 법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통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TV는 이화영 씨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부이긴 하겠지만 법관들의 일탈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화영 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헌법 1조 1항과 2항에서는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기관은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윤석열의 개가 되었던 검찰과 조이대 대법원이 과연 이런 사고가 존재하는 조직인지 의문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던 조이대가 윤석열 석방이나 내란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던 조이대가 자신이 임명권을 행사한 대법관들을 동원해서 그것도 5천만 국민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 판단하는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정해줄 테니 국민은 그에 따라 투표하라 명령하듯 자료검토도 없이 속전속결로 국민주권을 침해하면서 무죄가 났던 사건을 모든 관례를 깨고 조이대 대법원은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을 압박하여 투표일 전에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조이대는 법과 판결이라는 가면을 쓰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한 것입니다. 판결로 조작하려던 결과가 국민과 국회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조이대는 선거 관여를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의 역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헌법 84조 해석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바로 구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분명한 입법으로 국회에서 정리해달라 요청했어야 합니다. 조이대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를 개별 재판부가 결정하라고 떠넘긴 것입니다. 조이대가 보여준 것은 추악한 모습입니다. 책임은 지기 싫고 권리와 권한만 주장하면서 그 어떤 이익을 쟁취하려는 모습. 썩은 내가 진동하고 구역질이 납니다. 국민이나 헌법을 개돼지로 보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법원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서 뺏어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맑아질 수 없는 시궁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전체가 투표로 뽑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권을 뺏은 다음 대법관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판사들의 인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인용한 개별 재판부의 재판 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 이런 모습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농성 모습은 국민들에게 지랄발광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로왔던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선에서의 약속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북 평화 정책은 대통령의 명령이 없음에도 이미 시작되었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라고 지원금까지 주던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면서 알아서 입장을 바꾸더니 그럼에도 탈북단체가 살포를 강행하니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의 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던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중재할 일 없다고 대선 다음날 말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통일부도 국방부도 참 잘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실행되었다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었습니다. 남북 평화의 가장 기초되는 긴장 완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좁게 만듭니다. 북한과 대화하기를 바라는 트럼프에게 북한과 대화하는 우리의 모습은 한국을 존중할 명분을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동시다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만으로 코스피 3천은 그냥 돌파할 것이다. 불법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처벌한다면 코스피 5천도 달성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했던 말입니다. 아직은 당선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선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3년 8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한 코스피. 다음 주면 코스피 3천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집 나갔던 외인 투자자들이 급속히 돌아오고 있고 증시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왔던 이재명의 지난 행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은 더더욱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패가망신당할 만큼 처벌될 것이고 투자자들을 허탈하게 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면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